자, 이제 이번 주에는 KD 트리를 이용하는 사례들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3D 스캔 작업들, 포인트 클라우드 관련된 걸 하기 때문에 KD 트리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KD 트리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가장 가까운 점을 찾는다라고 할 때, 점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내가 하나가 주어지면 가장 가까운 곳은 어떤 곳일까? 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연산량이 많은 기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간을 쪼개가지고 KD 트리를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겠고요. 만약 테스트 할 때는 KD 트리를 안 쓰고 예를 들면 100개가 있으면 100개를 다 거리를 계산해서 가장 가까운 걸 찾아도 좋습니다만 점점점 시간이 많이 흘러갈수록 문제가 되는 O2 문제가 되겠고 예, n의 제곱 형태 또는 O2 익스포넨셜하게 n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컴퓨테이셔널 타임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부 다 비교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개수가 증가를 해도 뭔가 이렇게 로그 형태로 처리가 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전산에서 되게 득이 되는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이거 갑자기 기호가 명확하게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이 KD 트리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는 자료 구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희 이 로봇 쪽에는 KD 트리 사용하는 경우가 정확하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가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ICP나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어프로치들을 할 때 이게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이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것 중에 하나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유행은 아니고요. 여전히 구닥다리 슬램들, 구닥다리는 아니고 지매핑의 경우에는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모든 업체가 다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만 ORB 슬램이 지난 한 6, 7년간 이제 올라가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 ORB 슬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ICP하고 비슷한 기법들이 등장합니다. GICP도 나중에 수업 시간에 가능하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점과 점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ORB 슬램에서 마찬가지로 맵 데이터가 잔뜩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어디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 들어갈 때 KD 트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 자료 구조라는 것들을 가르치면 또는 이제 처음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면 저도 옛날에 처음에 그랬습니다만 그 자료 구조가 정의된 대로만 자꾸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리스트는 리스트대로, 큐는 큐대로, 스택은 스택대로, 트리는 트리대로, 비플 트리, B-트리 그냥 주어진 대로만 자꾸 쓰려고 하는데 자료 구조의 특징은 뭐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자료 구조가 다른 것들을 합쳐서 마음대로 쓰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형화된 패턴으로 KD 트리를 이해하지는 마시고요. 일단 처음에는 이게 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구현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미 구현되어 있는 코드 가지고 제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다시 앞쪽 번호로 지나가고요. 테스트 4의 KDT라고 하는 KD 트리 예제를 제가 만들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KD 트리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많이 구하실 수는 있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구현 방법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경우는 별로 없고 소스 코드들만 여기저기 이제 있을 뿐입니다. 특히 KD 트리에서 탐색이 사실 두 가지가 있어서 하나는 가장 가까운 것만 찾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영역 안에서 반지름 영역 안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모든 네이버들 이웃들을 모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가 그러니까 반지름을 토대로 해서 찾아내는 경우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코드가 소개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찾아볼 때 몰랐고 안만 봐도 안 보이네 했었고요. 그래서 이론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KD 트리의 초기 아이디어는 되게 단순한데 그리고 KD 트리를 지난번 두 번째 강의 2주차에서 얘기했나요? 첫째 주였나? 거기서 보시면은 그냥 X축으로 Y축으로 Z축으로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구나. 여기까지는 이제 간단한 거고요. 개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이진 트리 형태들로 계속 만들어가고
어떨 때는 왼쪽 거를 먼저 찾아야 되고 어떨 때는 오른쪽 걸 먼저 찾아야 되는데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면은 이제 굉장히 KD 트리를 이해하시기 어렵습니다. 제가 KD 트리를 혹시 만드실 분들은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뭔가 내가 왼쪽으로 가도록 노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내가 찾는 것들이 이쪽에 있겠다 싶으면 이때는 일종의 가장 내가 원하는 내 조건을 만족하는 루트들만 찾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는 왼쪽에 있을 거야. 왼쪽으로만 조건에 의해서 왼쪽만 파고 들어가는 경우를 먼저 반드시 실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도 혹시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점에서 X축으로 갈라졌는데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게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공간들이 어떻게 잘라졌는지 이런 식으로 잘라졌다고 하고 예를 들면 여기는 이렇게 잘라져 있습니다. 이 값의 왼쪽은 이렇게 잘라져 있고 오른쪽의 경우에는 이 값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잘라져 있다면 이 공간이 얘한테 더 가깝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서 거리를 보는 것보다는 당연히 X는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 노드를 먼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원하는 조건을 만족할 때는 이때 왼쪽이 맞으니까 왼쪽에 있는지를 먼저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조건을 만족하니까. 그다음에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두 번째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첫 번째로 찾아보고 두 번째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들도 오른쪽에 가서 다시 왼쪽 오른쪽 갈라치기 하면서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마치 그 머신러닝 쪽에서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떤 야 A는 무조건 사과야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겠고요. 야 A가 아닌 거는 그냥 과일이야. 뭐 이런 취향 두 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A는 애플이야, 사과야 라고 하는 것들 보통 컨셉 러닝에서 스페시픽한 경우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딱 정해서 이 경우를 만족하는 거.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것들, 제너럴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스페시픽 관계로 컨셉 러닝 그리고 많은 학습화 기법들이 설계가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스페시픽 경우이고 제너럴 케이스들이 거의 잘 쓰이지 않습니다. 물론 트루 폴스를 합쳐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면 이 두 가지를 만족하겠습니다만 되는 것만 학습을 하게 되면 스페시픽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KD 트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가장 곤혹스러운 거는 일단 이쪽이니까 내가 왼쪽을 먼저 봐야 되는구나. 이게 스페시픽한 거고요. 그래서 한번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찾아 들어가는 거를 먼저 무조건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같이 탐색을 해야 제너럴한 경우처럼 일단 이게 아닌데 그 중에는 없나 가까운 게 이렇게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간단한 규칙을 이해를 못하시면 프로그래밍 KD 트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KD 트리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들이 인터넷이나 뭐 기존 어떤 자료들을 보면 그냥 X, Y, Z축으로 갈라서 왼쪽으로 갈지 위아래로 갈지 이것만 자꾸 설명을 하는데요. 사실은 탐색 알고리즘에서 내가 조건을 만족하는 쪽을 먼저 찾고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쪽도 같이 찾아야 되는데 조건을 만족하는 쪽을 먼저 찾아서 되게 좁혀놓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그 다음 턴에 찾아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계속 갈라치기 해서 들어갔는데 여기에 뭔가가 있으면 이 조건을 만족해서 얘를 찾아내겠고요. 이렇게 파고 들어갔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도 찾은 다음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여기도 찾아야 이 근처에서 빨리 찾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조건을 만족하는 것에 바로 마지막 순간 안 되는 것도 같이 찾고 다시 여기에 없다면 위로 올라가서 이쪽 왼쪽을 찾았기 때문에 오른쪽도 다시 찾고 해서 영역을 점점 넓혀가면서 탐색을 하는 것이 KD 트리의 탐색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프로그래밍이 전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KD 트리는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걸 정확하게 설명은 잘 안 했는데
어떨 때 왼쪽을 찾고 어떨 때 오른쪽을 찾냐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두 가지를 다시 다 같이 검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이쪽에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를 탐색했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이쪽도 봐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전부 다 탐색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걸 전부 다 여기가 아니면 여기 반대편을 탐색하기 때문에 전부 다 탐색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냐? 네, 이렇게 저도 옛날에 이런 의문이 들었었는데요. 이걸 전부 다 이 반대편을 전부 다 탐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도 전부 다 탐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역을 칩니다. 그래서 이 영역 조건들이 여태까지 내가 이 공간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미 답이 여기 나왔어요. 여기를 한번 가까이 있는 걸 보고 반대편을 체크해 들어가는데 얘가 여태까지 찾아냈던 결과보다 거리가 멀다면은 이 안쪽은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이걸 써서 everything 전체를 탐색하지 않는 기법이 KD 트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KD 트리의 이론적인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거는 그냥 뭐 당연히 그건 뇌가 저기 한 조각이만 있어도 이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 이걸 이진 트리 형태로 구성을 하는 거에는 또 다른 종류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설명이 돼야 되는데, 많은 KD 트리 설명들의 후자의 경우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부분이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조금 아쉽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 보라 그러면 당연히 못 만들 거라서, 이게 자료구조 요새 학생들이 이런 거 더럽게 또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구조는 저는 뭐 옛날에 모든 자료구조 다 만들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원에서 비플트리 이런 것들 많이 시키지만 저 혼자서 책보고서 옛날에 2학년 때인가요? 그때 한번 만들어 본 것도 같고요. 그때도 뭐 캐슈도 만들어 놓고 뭐 별짓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요새는 안 하는 짓들인데. 자, 그래서 이 KD 트리는 두 가지 형태의 사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먼저 얘기를 드리면은, 제가 짜놓은 KD 트리는 어떨 때는 벡터 형태를 그냥 리턴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벡터를 찾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포인터를 리턴하기도 합니다. 뭐 벡터를 리턴하나 포인터를 리턴하나, 이 포인터를 쫓아 들어가면 이 녀석이 나오긴 할 거거든요. 근데 왜 포인터를 리턴하냐면, 이 KD 트리를 만들어 보시면은 왼쪽 오른쪽으로 갈라치고 또는 위 아래로 갈라치다 보면 이게 데이터가 이 KD 트리 안에 바깥에 100만 개가 있다면 내부에도 100만 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메모리를 더블로 두 군데서 같이 먹게 되겠죠. 그래서 공간을 아껴 쓰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검색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10의 6승의 PC가 있다면은 KD 트리 안쪽에서는 갈라치기를 할 때에 얘네들의 요 안쪽에 있는 주소값 포인터를 가져다가 만든 사례,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해를 할 땐 KD 트리 그냥 내부에 벡터를 저장하는 것들이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겠고, 실제 사용 용례에서는 포인터를 쓰는 것이 훨씬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데이터를 계속해서 저장하는 것도 문제고,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도 뭐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 PC 안에 있는 한 점을 여기 KD 트리 안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이 녀석이 여기 카피돼서 계속 들어오는 거죠. 여기 어디 있는 걸 찾아봐야 이 안에 어디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은 걸 또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포인터 타입으로 저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용례가 있고, 여기에서는 첫 번째 사례가 사실 거의 쓸모가 없기 때문에 포인터 타입으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벡터가 이와 같이 PC 구성이 되어 있어요. A, B, C, D, E, V까지 이렇게 있다면 KD 트리, 얘는 벡터 타입, 얘는 포인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제 데이터가 있는 거죠. 여기 실제 데이터. 그리고 그냥 KDT를 쓰면 여기 있는 값이 여기 카피가 돼서 실제로 이 안에도 V까지 데이터를 다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미니멈 값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공간을 두 개 차지하고 있고, 여기서 C를 찾아도 이 안에 C가 몇 번째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래서 별로 효용이 없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예제들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뒤에서도 얘기 드리겠지만 포인트 클라우드를 쓸 때는 속도를 고속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계속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인터를 쓰는 것이 많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 포인터 타입으로 쓰면 여기 A, B, C, D, V가 있지만 얘네들은 실제 있는 데이터, 얘의 주소값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미니멈 값을 빨리 찾아 들어가게 되면 D구나 하면 D를 쫓아 들어가서 여기 벡터 D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터 타입으로 쓰는 것이 압도적으로 편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포인터 타입만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뭐 맨날 얘기한 건데요. 제가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학생한테 줬었는데 옛날 틀린 코드 줬는데 틀린지 모르고 있어서 제가 살짝 짜증이 났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에 또 버그 하나를 찾아갖고 제가 수정해서 또 다른 수정본들도 제가 이 수업 끝나고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가지치기 KD트리 하는 거 사례 한번 보실까요? 여기 1번 데이터, 2번, 3번, 4번, 5번이 있습니다. 일부러 값들은 다 편한 값들을 넣었고요. 크기 다 비슷비슷합니다. 1번이 뭐냐면 110이고요. 2번이 마이너스 110, 3번이 마이너스 200, 4번이 200, 5번이 0.5, 0.5, 0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네, 이렇게 집어넣었고요. 자, 이게 이제 KD 트리 형태이고요. 케이스 A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긴 KD 트리 포인터 타입을 넣게 돼서 실제 공간은 여기에 이렇게 데이터를 잡아 놓습니다. 이 두 개 보시면 굉장히 조심해서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포인터 타입으로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이거 쓰실 때 보통 이제 C가 안 되는 애들 대부분 안 되죠. 되는 사람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혼동할 수 있어서 KD3 예제들이 전부 다 앞서서의 그냥 변수를 넣는 이런 타입들로 설계가 많이 되는데요. 포인터 타입을 할 때는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이런 스타일로 해서 이렇게 여기도 포인터로 넣었구나. 지금 KDTP 예제입니다. 미안, 잘못했습니다. 얘기를. 그래서 A같이 내가 공간을 하나 잡아놓고 거기에 110, 마이너스 120, 마이너스 200, 200, 0.5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해서 KDT를 구성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일단 한번 생각해 보고요. 케이스 B의 경우에는 공간 5개를 미리 잡아놓고 P0, P1, P4번까지 공간을 잡아놓은 다음에 걔들의 주소값을 넣었습니다. 1번 용례하고 2번 용례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1번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거 완전히 틀린 용례가 되겠고요. 2번은 아주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개의 차이는 뭘까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해가 가야 포인터라는 것들도 조금씩 이해가 가는데요. 실제 공간은 어딨냐? 여기 한 개 있어요. 그리고 그 공간에다가 값을 집어넣고 얘의 주소를 여기다 넣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다가 또 마이너스 110을 넣었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공간에 110이 있었는데 공간은 벡터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두 번째에서 마이너스 110을 써서 여기 있는 데이터는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5개를 KD트리를 써서 분류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 내부에서는 0.5, 0.5, 0밖에 안 들어가 있어서 이 용례는 완전히 틀린 아주 추악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포인터 타입들을 잘 모르는 분들이 쓰실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안 돼, 이거 틀린 것 같은데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포인터 타입, P 타입을 쓰시는 경우에는 공간이 반드시 어딘가 있어야 되고 걔의 포인터 정보만을 여기에다가 넣어주도록 이렇게 쓰셔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틀린 거, 이 경우는 맞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되는지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1번을 넣으면 처음에 X축으로 갈라지니까 이렇게 갈라지겠고요. 2번을 넣으면 Y축으로 갈라지니까 이렇게 됐겠고요. 3번을 대입하면 Z축, 지금 저는 이게 3차원이기 때문에 Z축에 있는데 Z축은 다 똑같은 값을 넣었기 때문에 아무 변화가 없겠고요. 그냥 Z는 다 0이니까요. 다음은 4번을 넣었더니 여기 4번이죠. 다시 X축으로 나누고 5번을 넣었더니 5번 어디 갔어요? 여기 있죠. 이번엔 Y축으로 갈라져서 공간이 이와 같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공간이 현재 갈라져 있습니다. 여기가 원점이겠고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빨간색으로 갈라진 부분만 현재 공간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갈라질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코드 보면 알기 때문에 뭐 몰라도 좋습니다. 코드 봐도 잘 모르고 하고요. 이제 엄밀한 의미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여기 설명을 안 하고요. 케이드 트리에서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보통 이걸 활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최소값을 구하는, 그리고 그걸 바운딩 박스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Q라고 하는 점이 주어졌을 때 그 녀석 주변에 반지름 이만큼이 있겠고요. 이 안에 있는 모든 걸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케이드 트리를 해서 네이버들, 이웃한 값들을 찾는 방법이 두 개가 있고, 바운딩 박스를 이용해서 찾는 경우는 가장 주어진 점에 대해서 가장 근사한 점 하나만 찾고요. 디스턴스를 주는 경우엔 주변에 있는 조금 먼 거라 하더라도 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찾을 때는 이 방법을 쓰고요. 한 가지만 찾아야 될 때는 이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뒤에도 있다가 나중에 다른 예제에서 보시면은 뭔가 노멀 벡터를 구해야겠다. 언스트럭처드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벡터들이 필요하니까 이 방법을 써야 되겠고요. 클로즈스트 포인트 ICP를 쓸 때는 가장 근접한 점 한 개만 찾아야 되니까 이러한 바운딩 박스 사용하는 용례를 사용합니다. 근데 뭐 KD 트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뒤져보시면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코드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 이제 학생들은 저희 연구실 학생들은 그냥 제가 준 거 가지고 프레임워크를 지금부터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것의 의미를 가지고 데이터는 이미 5개를 집어넣었고요. 바운딩 박스 방법으로 미니멈을 찾아보겠습니다. 케이스 1이고 이와 같이 치시면 되겠습니다. Q000 이렇게 데이터가 9개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 000 Q 데이터를 주고요. Q라고 하는 점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놈을 찾아라. 미니멈을 찾아라. 그리고 리턴 값도 역시 포인터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찾아보면 5가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테스트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영역 서치하는 반지름으로 탐색하는 경우입니다. Q가 역시 주어져 있고요. 여기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주어진 게 원점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서 반지름을 갖고 찾습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함수도 보면은 여기는 어느 주변에 있니? Q 주변이야. 이 얘기만 있다면 이제 오버로딩 기법을 써서 얘는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반지름 이 안에 있는 Q 근처에 있는 걸 다 찾아줘.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면, 반지름 이면 이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데이터를 넣어놨으니까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여기 좌표가 아까 2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5개가 다 찾아줘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반지름을 좀 좁혀갖고 한 거 1.5, 2 뭐 이렇게 좁혀 보시면은 개수가 3개만 잡히거나 또는 뭐 요만큼 잡으면 1개만 잡히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이제 문제점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극악하게 못하는 것 중에 하나, 리턴을 해야 되는데 리턴 값이 1개일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미니멈 반경으로 찾는 경우에는 리턴 값에 해당하는 게 개수가 많겠죠. 개수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변 배열 제가 만들어서 쓰고 있는 그 V 어레이, 여러분들 그래픽 하신 분들은 보셨을 거고요. 이게 뭐 저기 비주얼 스튜디오에 C 어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하고 짝퉁이고요. 호환성 있게 만들어져 있고, V 어레이는 리눅스에서도 돌아가기 때문에 컴패터블 형태로 쓸 수가 있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동적 배열이기 때문에 크기를 알고 싶을 때 이 안에 보시면은 네이버 해서 N 이라고 변수를 제가 만들어 놨고 이 안에 데이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름 2를 가지고 찾았을 때 네이버들, 이웃한 애들은 이 동적 배열 안에 있고요. 동적 배열의 크기를 알기 위해서 C 어레이하고
컴패터블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getSize라는 명령 호출하시면 전체 배열의 크기를 얻을 수 있고, 이 NN에 접근하는 방법은 그냥 배열 표시 쓰셔서 0,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쳐 넣으면 여기에 데이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의 데이터는 마찬가지로 포인터 타입으로 리턴돼서 나옵니다. 네, 이 결과를 한번 확인해서 볼까요? 재미삼아서. 여기 다음 페이지에 설명이 또 있나? 아니네요. 그러면 여기서 결과를 한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디버깅 하는 걸 배우는 것도 중요해서, 이게 다 C를 너무 못 써서 C를 못하고 로봇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여기 여기 제가 한번 용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케이스 1에 해당하는 것까지 실행하기 위해서 컨트롤 F10 눌렀고요. 여기 한 줄 실행하고 보니까 N을 확인하니까 19F918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Shift F9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0.0.0이라는 것이 리턴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 중에 000에서 가장 가까운 거 찾으니까 딱 답 한 개 포인터 형태로 0.0.0이 나왔습니다. 000 주변에 이 녀석이 있는 거고요. 케이스 2의 경우에 먼저 반지름 2인 경우부터 한번 볼까요? 반지름 2인 거를 리턴해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여기 KDT 안에 MNN이라고 하는 동적 배열 안에 보시면은 사이즈 5개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요 안쪽을 보면 이거는 뭔가 내가 볼 수가 없어. 한 개밖에 안 보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포인터 인 녀석 뒤에다가 5개가 있다. 콤마 5개 이렇게 쳐주면 이 안에 있는 값들을 다 보여줍니다.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고요. 얘네들은 제가 소팅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찾는 순서에 따라서 0.5가 네 번째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0까지 총 5개의 데이터가 네이버다 라고 나왔어요. 1.5로 영역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막아놓고 1.5 실행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F10 해서 여기까지 테스트. 해보면 KDT의 MNN 안에 보시면은 3개라고 나오고요. 이렇게 보면 또 1개밖에 안 보이거든요. 얘가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콤마 3 하고 쳐보면 이 안에 110 있고요. 마이너스 10 있고요. 0.5, 0.0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개만 답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드르링 소리 아주 되게 시끄럽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KD트리 제가 만들어 놓은 코드 확인해 보셨고요. KD트리는 실제 어딨냐면 라이브러리 폴더에 KDT 여기에 가 보시면은 주르륵 잘 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탐색하는 요령 하나만 제가 좀 알려드리면은 자,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찾아야 되는 쪽이 left라면 이제 시작을 하는데 현재의 left를 먼저 찾아라. 아까 스페시픽한 경우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찾아라. 이렇게 명령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다면 이제 이 코드가 동작을 해서 오른쪽부터 먼저 찾고 이게 끝나고 나면 left를 찾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트리 탐색이라는 거를 잘들 거의 만들어 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착각들을 하는데요. 만약 현재에서 레프트를 먼저 찾아라 그러면 레프트를 찾았어요. 그러면 이 코드가 재개 호출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인 find min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find min에서 자기 자신에서 내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다시 또 결정을 하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야 된다면 또 이 코드가 동작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트리 탐색을 하게 되면 depth first 형태로 깊이 방향으로 먼저 답이라고 생각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영역으로 무조건 들어가서 끝까지 가서 결정이 난 다음에 그게 끝나면 반대편 바로 굉장히 깊이 들어가서 그 옆에 있는 친구를 찾아보기 때문에 전체 영역 탐색을 하는 것이 사실상 아닙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기 보시면은 이 디스턴스 체크하는 게 있어요. 바운딩 박스. 그래서 바운딩 박스가 베스트 현재까지 찾은 값보다 멀다.
거긴 더 이상 들어가서 탐색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내가 탐색을 다 해가지고 뭔가 결과가 나왔고 오른쪽을 탐색하려고 봤더니 오른쪽의 거리가 대딱 멀더라. 여태까지 찾은 것보다 오른쪽 전체를 탐색을 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KD 트리의 경우에는요, 탐색을 하게 되면 전체 탐색을 하면 언제나 탐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을 겁니다. 근데 내가 탐색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가 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왼쪽 탐색하고 오른쪽을 살짝 탐색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왼쪽 탐색한 다음에 오른쪽을 굉장히 많이 탐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탐색을 하는 시간 속도가 depth first 형태의 스페시픽에다가 반대편의 경우에는 제너럴하게 찾고 있기 때문에 탐색을 하는 것들이 데이터에 따라서 어떨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시간이 적게 걸리기도 합니다. 이게 KD 트리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코드들이 없는 게 이제 아마 거의 찾으실 수가 없는 것이 레이디우스 반지름 갖고 탐색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저도 이 코드 만들고서 몇 번 실수해서 수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구조는 같습니다. 그래서 반지름 탐색하는 거를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이면 먼저 조건 만족하는 거 찾고 반대쪽 찾고 그 다음에 그 반대로 또 오른쪽이면 오른쪽 찾고 그렇지 않은 거 찾고 근데 탈출하는 조건은 바운딩 박스 체크하는 것도 일부 여기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는 현재 찾은 것과 찾은 녀석에 대한 바운딩 박스는 이제 그 영역을 탐색할지 아닐지 앞서서 썼던 것과 동일한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는 여기에서 갖고 있는 특징이 바로 요 반지름을 만족하면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려라. 이렇게 코드를 짜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인터넷 찾아봤을 때 한 군데서도 이걸 정확하게 설명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테스트 여러 번 해가지고 최종 구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 자랑 그만하고 여러분들 숙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찾는 경우를 여기 사례로서 얘기 드렸고 찾는 과정을 애니메이션 만들어 놨으니까 이 바운딩 박스로 찾는 경우 한번 보세요. 000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1번부터 시작하겠죠. 1번에서 000은 왼쪽에 있죠. 그래서 이 영역 전체가 바운딩 박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운딩 박스는 이때 보시면은요, x축 방향의 맥시멈은 이 1이라는 값 때문에 결정이 나 있어요. 근데 왼쪽 방향, 이게 마우스가 보이나? 이 부분은 마이너스 굉장히 큰,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값이 작은 이런 값이 들어갑니다. 뭐 마이너스 10의 10승 이런 값이 들어가고요. 위쪽 y축 방향도 되게 큰 값, 1, 2의 10승, 이쪽도 마이너스 1, 2의 10승 이런 값들로 채워 넣어서 바운딩 박스로 구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탐색할 때 되게 큰 값들을 가지고 박스를 크게 만들어서 탐색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야 되겠죠. 1번 끝났으니까 2번에 000 Q는 어디 있는가? 2번에 밑에 있구나. 이제 박스가 요만하게 작아졌죠. 요만한 바운딩 박스를 새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탐색을 할 때마다 바운딩 박스가 점점 좀 작아지는 거고요. 요때 거리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0.707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노드 탐색을 해봐야겠죠. 여기까지 가서 여기까지 해서 아이고 어디 갔어? 3번은 왜 안 검사를 했냐면요. 3번은 Z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검색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1번 했고 2번에서 이만한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요 왼쪽에서는 더 이상 탐색할 곳이 없습니다. 5번은 어디 있어요? 위쪽으로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더 탐색을 한다면 5번까지 가서 이렇게 탐색할 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갈라지는 거고요. 제가 여기 바운딩 박스 사례로서 이렇게 표현드리고 그래서 5번 탐색을 하니까 이쪽 갑니다. 여러분들 1, 2, 3, 4, 5를 다 찾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2번하고 5번하고 3번하고 관련된 것들만 찾게 되는데 3번은 Z축 방향으로 나눠주니까 찾을 필요가 없어서 2번 찾아보고 5번 찾아본 거예요. 2번의 밑에 쪽을 찾아보니까 그 영역에 5번이 있어서 5번을 찾았더니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공간이 나오고 이때의 거리는 루트 0.5의 제곱 더하기 0.5의 제곱이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스페시픽한 경우에서 더 이상 탐색할 수가 없는 데까지 오면 이제 바로 반대쪽, 아까 탐색을 안 한 데를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정확하게 얘기 드린다면 5번의 위쪽 요 부분을 먼저 탐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2번의 위쪽 여기도 탐색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 최소 거리보다 얘네들까지의 거리가 더 크기 때문에 얘네들 탐색을 안 하는 거고요. 또 마지막까지 나와서 이제 이쪽에 있는 1번의 오른쪽에 있는 거 거리가 어때요? 여기 있는 5번까지의 거리보다 바로 여기 5번까지의 거리보다 바로 이 거리가 바운딩 박스는 무조건 네모나기 때문에 정육면체 또는 직육면체이기 때문에 직선의 거리를 재서 해결합니다. 이 거리가 현재 얻어낸 0.5보다 멀기 때문에 여기는 탐색을 할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4번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탐색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바운딩 박스 사용하는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로직이 어떻게 갈라치기를 하는가 이걸 일단 이해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왼쪽만 계속 이렇게 왼쪽으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조건만 위주로 탐색을 하고 이게 탐색이 끝나고 나면 위로 올라가서 아닌 거 체크해보고 아닌 거 체크하는데 얘들의 영역이 현재 내가 찾은 솔루션보다 더 멀리 있다면 더 이상 탐색을 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케이드 트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탐색하는 요령은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얘기 많이 해서 지루하다. 네, 이게 바운딩 이 KD 트리가 두 가지 스테이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계속 얘기 드리지만 그래서 저도 KD 트리 처음 볼 때는 이거 로직이 간단하네. 이거 뭐 어렵지 않네. 근데 이걸 만들려고 보면 좀 이상한데 이게 왼쪽만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탐색하면은 그 반대편에도 답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라고 하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탐색하는 요령까지 같이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 능력이 되는 분은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그냥 간단하게 바운딩 박스 쓰거나 또는 레디얼 서치하는 거, 반지름으로 서치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다뤄봤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까까지는 그냥 간단한 애기들 예제 같은 거고 이제 제대로 된 복잡한 문제들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5번 KDT 레디어스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은 반지름 탐색으로 여러 가지 네이버즈 이웃들을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답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를 추가해 넣고요. KD 트리에다가 그리고는 이웃 하나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 구조를 이제 쓰기 시작할 거고요. KD 트리의 경우에는 KDP에서 라이브러리 경로에 있으니까 이게 헤더 파일이 미리 잡혀져 있어서 그냥 KDT라고 하면 불러다 쓸 수 있겠고요. 라이브러리 경로에 역시 마찬가지로 3D 폴더가 있고 그 안에 벡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넣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컴파일러 에러에 문제가 없겠고 프로젝트 안에 파일로 여기다 인크루드 넣으면 이거는 컴파일만 해결되는 거고요. 링킹이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링킹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에 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추가를 해주면 링킹까지 완성이 되겠습니다. 한번 코드 보시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수업은 또 제가 가끔 이제 그 이론을 빙자한 소프트웨어 강좌들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이 수업이 지금 이런 스타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 이제 복잡한 문제의 프로그래밍 능력이 거의 바닥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예제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D DH 벡터 이렇게 KD 트리 포인터 타입 이렇게 넣으면 이제 이 밑으로는 컴파일러 에러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프로젝트에 넣어줘야 얘네들이 링킹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녀석을 넣어주지 않는다면 이 부분이 링킹 에러가 나버립니다. 한번 보실까요? 컴파일 잘 되다가 에러가 하나 나고요. 제가 지금 요거를 다른 폴더에 넣어서 오류가 났네요. 폴더를 옮기기 귀찮아서 제가 지금 USB에 있는 녀석을 동작시키는 중이어서
USB 쪽으로 경로를 만들어서 넣어 보겠습니다. USB 렉처 5에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칭이라 하셔야 되겠고, 카피를 했으니까 저는 지금 귀찮아서 카피하기가 싫어서 라이브 이렇게 넣어놓고 하면 이제 컴파일 오류가 사라지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이 비주얼 스튜디오 항상 이해 잘 하셔야 되는데, 컴파일 부분이 있죠. 그래서 컴파일 부분이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은 에러가 하나도 없어요. 워닝은 있지만 이제 링킹 작업이 시작이 됐죠. 링킹이 시작된 다음에 지금 보면 야, 벡터라고 하는 게 unresolved external symbol이야 라고 나옵니다. 링킹하지 않은 경우에 이런 오류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경로를 찾아서 파일을 추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컴파일을 하고 여기 보시면은 pcloud 오류, 이 부분은 제가 수정한 거라 잠시만요. 요게 제가 같은 폴더를 지금 보시면은요,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램 드라이브에다가 보통 오브젝트 파일을 이렇게 모아놓기 때문에 여기 한 군데다 지금 다 똑같은 걸 계속 만들고 있어서 가끔 리빌드 뭘 하지 않으면 코드가 가끔 꼬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 환경이 이상해서 그렇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눈깔처럼 하나 생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빌드가 됐고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테스트 5의 경우에는요, 총 데이터는 지금 보시면 10,000개를 쓰고 있죠. 그래서 컬러 값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 C라는 녀석 잡았고요. 벡터, 벡터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안에는 XYZ 3개의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10,000개 썼습니다. KD 트리 썼고요. 10,000개고 vi.x, vi.y, vi.z 3 곱하기 랜드 n이니까 가우시안 정규 분포가 되겠고 3배로 해줬으니까 표준 편차가 3입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표준 편차가 좁으면 좁을수록 이 가우시안이 뾰족해지겠고요. 표준 편차값 시그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누워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보시면은 X축에다가 3배의 시그마를 곱해줬기 때문에 옆으로 퍼지겠고 Y하고 Z는 분포가 가우시안 정규 분포로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KD 트리에다가 이제 이 KD 트리는 P 타입, 포인터 타입이라서 V는 뭐예요? 여기 배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C 문법에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C 컴파일러 설계해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저희 옛날에 이거 많이 해봤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 앞부분에 있는 V는 이거 물론 배열 표시입니다만 이 V는 포인터입니다. V만 있을 때는. 그리고 뒤에 이렇게 브라켓을 쳐주면 어셈블러 코드에서요, 옛날부터 하던 방식이라 이렇게 표현된 것들은 이제 일반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i는 일반 변수이고 AND 표시를 붙여서 포인터 타입으로 바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KD 트리 안에다가 10,000개의 데이터를 넣었어요. 그리고는 KD 트리에서 000 주변에서 한번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원점의 주변에 반지름 2를 가지고 데이터를 찾아봤어요. 그리고는 KD 트리에서 네이버들을 찾아내고 걔의 포인터 값, 네이버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의 포인터 값이 요 위에 있는 V 10,000번 안에 어딘가가 되겠죠. 그러면 배열로서 얘를 찾고 싶으면 P는 뒤에 있는 번호가 되겠고요. V는 맨 앞부분이에요. 그러니까 V0, V1, V2 이렇게 공간상의 분포가 되고 이 중에 하나가 P 데이터인 겁니다. 그러면 P에서 V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포인터에서 포인터를 빼면 이 경우에 C 컴파일러에서는 얘네들의 변수들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타입이 뭔지. 그래서 P에서 V를 빼면 넘버가 나오고 이게 바로 배열의 인덱스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네이버인 부분에는 컬러를 2550
레드로 바꿔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코드하고 한번 왼쪽에 있는 코드하고 비교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X축이잖아요. 그래서 X축으로 쭉 데이터가 이렇게 퍼졌고요. Y축, Z축 한번 보시면 Y방향, Z방향 전부 다 전기분포화되어 있는 것들 보실 수 있죠. 이게 제발 시그마기 때문에 세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세배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표준 편차 3으로서 분포를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이 부분 000 주변에 반지름 1인 공간을 찾았어요. 그래서 네이버들을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주니까 이 안쪽에 눈알이 하나가 박혀 있는 것 같은 이런 영상이 얻어졌습니다. 포인트 클라우드를 가지고 이상한 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조금 더 테스트 해봐야죠. 반지름이 1이 아니라 2 정도 넣어볼까?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머릿속에서 예상해 보세요. 네. 와, 가운데 있는 녀석 주변에서 반지름 2로 탐색을 하니까 동그라미가 좀 더 커졌죠. 여기 보면은 빨간색 주변에 까만 게 보이는데 이건 왜 검색이 안 됐나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옆에서 보시면은 빨간색보다 까만색이 훨씬 더 멀리 반지름이 멀리 퍼져 있기 때문에 빨간색 위쪽에 있는 까만색들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는 눈을 좀 키워야 돼요. 자, 그럼 반지름을 좀 크게 해볼까요? 한 3 정도? 제가 이렇게 키트를 만들어서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해서 이해해보고 나중에 숙제 무대기로 내줄 때 쫓아오라고 이렇게 내주는 겁니다. 저희는 이거를 이제 프레임워크로 이런 스타일들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R&D를 할 거기 때문에 쫓아오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그 말이 맞네. 이번에 반지름 3으로 해봤더니 까만색은 정말 요 바깥쪽에 있는 몇 개만 보이고요. 이 안쪽에 이 뭐랄까 빨간색 안쪽에는 까만색이 없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이상한 눈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눈이 아니니까 거꾸로 세워봐야지. 반지의 제왕이죠. 하여간 포인트 클라우드를 갖고 포인트 클라우드와 KD 트리를 가지고 장난질을 한번 쳐봤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코드 사용하는 용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KDT-P의 add 명령을 여기서 쓴 거죠. 바로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벡터 포인터 타입을 넣었더니 KDT 스트럭처가 생겼고요. 미니멈 하고 내가 찾고 싶은 점 Q 넣고 반지름 R 집어넣습니다. 어디서 여기죠. 여긴 반지름이 1인 거죠. 그래서 이거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버퍼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동쪽 배열 MNN이라고 하는 V 어레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꺼내 쓰는 방법 크기 알고 그냥 배열로 쓰면 꺼내다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 마지막 코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을 겁니다. V0, V1, V2 이렇게 데이터들이 공간상에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포인터 P로서 얻어낸 겁니다. 그래서 P는 0, 1, 2, 3 네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P하고 V를 빼면 P하고 V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주소를 빼게 되면 근데 P하고 V가 벡터 타입이라는 걸 C 컴파일러가 알고 있어서 얘하고 얘를 빼면 여기에 3개씩 XY, Z가 있겠습니다만 그걸 무시하고 주소 대 주소로 빼면은 4 곱하기 3 3개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리고 플로트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빼겠습니다만 주소는요. 근데 얘는 벡터 타입이기 때문에 3 빼기 0 해서 3 빼기 0 해서 3이 등장을 하고 여기에 C 넘버 세 번째 값에는 RGB 255를 넣어라. 이렇게 코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끊고 이어서 여러 가지 예제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